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 소리 잘 들리시죠? 리더님들? 네. 네. 뒤에 그거 뭐예요? 뒤에요? 그냥 화면, 배경화면? 우리 김성기 리더님하고 똑같은. 아니, 나는 어깨, 승모근인 줄 알아서 승모근. 양쪽 어깨에 뭐 근육이 튀어나와서, 야, 운동 많이 하시나 보다 그랬는데, 아니. 꼭 넣나 절대 그랬어. 아닙니다. 아, 네, 절대 아니고요. 네. 리더님들 반갑고요. 지금 다들 뭐 미국에서도 들어오시고 한국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한두 명 있어요. 네. 저는 지금 전 이제 한국에 있고요. 아이들이 잠깐 나와 있어요. 지금 나왔구나. 그래도 네, 거의 뭐 한 2년 반 만에 상봉 중이고, 우리 김성기 리더님께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시켜주셔서 제가 또 오늘 글쎄 주제를 사업에 임하는 자세 이렇게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다들 사업을 열심히 진행을 하고 계신 상황이시구나. 예. 그리고 사업을 한다면 다들 성장을 원하시겠죠? 예. 아메이 사업이 그래요. 성장 같지 않은 성장들이 많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장은 핀업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매출이 오르고 그러는 게 이제 눈에 보이는 성장인데, 그런 눈에 보이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이 있어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은 티가 잘 안 나죠. 그리고 스스로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네. 그런데 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소중한 게 더 많다. 뭐 예를 들면 사랑, 뭐 진실, 뭐 이런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들 있다라고 하듯이, 저는 아메이 사업은 꼭 성장을 하고 핀업을 하는 파트너들 보면 바로 직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저분은 이제 성장하겠구나. 그게 결국은 태도죠. 자세요. 네, 자세를 보면 저분이 곧 내년이나 또 그 다음 해가 되면 아주 큰 성장을 하겠구나라는 눈치를 채는 거죠. 그래서 제가 리더님들께 직접적으로 뭐 성장을 이끌어드리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여러 리더님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이 동지로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성장의 어떤 성장 전에 목격되는 자세, 뭐 그런 거 말씀드리면 도움이 좀 되겠다 싶은 생각에 제가 나름대로 조금 정리를 해왔거든요. 예. 저의 PPT는 아주 단순한데, 네. 5, 6, 7, 8을 한국에서는 골든타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본사에서. 그래서 본사에서 이름 붙여준 건데요. 골든타임이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심장마비가 오거나 심정지가 올 때, 죽기 전에 바로 사망 직전에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면 사람을 살릴 수 있대요. 그래서 그 사망 직전에 응급처치를 하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산다. 그래서 그걸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요. 우리 사업에 있어서도 5, 6, 7, 8, 4개월은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계년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예요? 물론 12달 다 중요하지만 언제가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도 아메이 사업을 좀 오래 한 사람이잖아요. 경험자로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12달 가운데 5, 6, 7, 8, 6, 7, 8, 요 3개월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6, 7, 8은 좀 쉰다 그러시더라고요. 다들 휴가 떠나고 덥고 다들 일을 안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6, 7, 8은 그냥 쉬어간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뵀는데 사실 다음 회계연도의 준비 또는 아메이 사업은 거의 3년 주기로 저는 준비하고 열매 맺고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팀에 3년 1억 플랜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3년 1억 플랜이 뭐냐면 3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연금성 소득 연봉 1억을 만들자라는 뜻이에요.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한국하고 조금 사정이 다르실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면 연봉 1억이 됩니다. 파운더스 에메랄드요. 3개의 레그가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면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고 최근에 파운더스 에메랄드의 그 소득을 보니까 1억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면 연봉 1억이 된다는 건데 이 연봉 1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연금성 소득이죠. 한 번 받고 끝이 나도 대단한 소득인데 물론 자영업자분들, 직장 다니는 분들, 소득 많은 분들 많아요. 저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수준에서 제 나이에 연봉 1억은 작지 않아요. 저 개인으로 봐서는. 그런데 그 소득이 영원하다는 거죠. 지속적이라는 거죠. 제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상속까지 된다는 거죠.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연금성 소득 1억을 만드는데 저는 3년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아메이 사업은 내가 시간 들이기 나름이고 내가 정의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해서 연금성 소득 1억을 만드는데 3년이면 충분하다. 그 이상의 시간은 굳이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예요. 그래서 3년 1억 플랜을 얘기를 하는데 이 5, 6, 7, 8, 6, 7, 8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리고 그런 얘기 합니다. 연봉이 1억이라는 건 월 소득이 1,000만 원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월 소득이 1,000만 원인데 그것이 연금처럼 건물에서 나오는 가게 세 받듯이 렌트비 받듯이 월 1,000만 원이 되려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50억 가량 주고 건물을 하나 사야 돼요. 50억 가량 주고 건물을 하나 사야 월세가 따박따박 1,000만 원이 들어옵니다. 현금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예치를 해둬야 이자 소득 1,000만 원이 나오겠죠. 50억 이상을 은행에 넣어놔야 1,000만 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메이 사업은 파운더스 에메랄드 정도가 되면 그 정도의 소득을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쉬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쉬우면 사기죠. 예,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된다면. 그래서 저는 이 성공을 부르는 사업가의 자세가 여러분들의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장을 이루어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고하게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강의가 또 저희 파트너분들께 얼마 전에 또 해드렸던 강의이기도 해요. 그래서 똑같이 리더님들께 요거 필요하시겠다 싶어서 준비를 한 겁니다. 리더님들 아메이 사업을 하다 보면 내가 어느 때 파트너이기도 하고 또 스폰서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오너로 시작을 해서 어느 순간 파트너이다가 스폰서이다가 어느 자리에 가면 내가 스폰서인데 어느 자리에 가면 파트너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또는 다 같이 모여 있다 보니까 나의 스폰서님이 그 자리에 동석하시기도 하고 파트너와 함께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 쉽이라는 건 뭐 정신, 뭐 자세 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스폰서일 때 가져야 할 자세, 스폰서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 이런 것이 스폰서십이고요. 파트너로서 가져야 할 자세, 파트너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 뭐 이런 것이 파트너십입니다. 그리고 오너십은 내가 내 사업의 주체로서 가져야 할 자세, 마음가짐 이런 것이죠. 아메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역할이 바뀌기 때문에 살짝 헷갈리기도 해요. 어떨 때는 스폰서 사업을 돕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파트너 일을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오너십이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정착되지 않으면 헷갈리고 때로는 성가시고 때로는 남의 일을 막 해주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메이가 힘들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던 적이 분명히 있었고 저의 파트너님들도 제가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너십이 정확하지 않고 파트너십과 스폰서십을 정확하게 정의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그런 갈등 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걸 좀 정의를 드리면서 리더님들이 잘 마음속에 새기시면 앞으로 5, 6, 7, 8 여러분 5월도 시작하자마자 벌써 중순으로 접어들죠.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또 10년이 훌쩍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5, 6, 7, 8, 4개월은 조금 정신 차리고 보내보기. 올 회계년도 5, 6, 7, 8은 조금 의식하고 보내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새 회계년도네 뭐 이렇게 이런 거 말고요. 하루하루 좀 정신 차리고 보내보기. 어떻게 요 갖추어야 할 3가지 덕목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래 볼까요? 자, 첫 번째는 스폰서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나 스폰서 아닌데, 나 파트너 아직 없는데, 파트너는 눈에 보이는 파트너도 있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는, 여러분들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소비자를 포함해서 많은 회원들, 있습니다.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또는 비회원으로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폰서가 아직 아닐 때 스폰서십을 잘 발휘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면 많은 파트너들이 자석에 쇠붙이 붙듯이 따라옵니다. 왜 나는 따라오는 사람이 없지? 왜 나는 이렇게 오랜 시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파트너가 안 생기지? 리더님이 보여주는 스폰서십을 조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가 어제 저녁에 미팅을 했는데 어느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본인은 남편으로서 가족을 아무도 후원을 못 하셨대요. 아메이 후원을. 와이프가 그렇게 계속 반대를 하고 아이들도 성인인데 후원이 안 된대요. 그런데 어느 날 본인의 아드님이 군대를 다녀오셔가지고 아들이 완전히 바뀌었더랍니다. 부모님에게 예의를 갖추고 동생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분이 군대가 참 효과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아드님이 변한 것이 알고 보니까 군대가 아니고 본인이 다니는 작은 교회의 목사님이 본인의 아드님을 그렇게 바꿔놓은 거더랍니다. 아들이 너무 바뀌었대요. 말하는 것도 예뻐지고 부모님한테 하는 태도도 바뀌고 그래서 본인이 아들이 다니는 교회를 나가봤대요. 그리고 본인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느꼈대요. 아들은 본인의 변화를 통해서
아들은 아들 스스로의 변화를 통해서 이 아메이 사업자이신 이분을 교회로 인도한 거죠. 근데 본인은, 사업자인 이분은 내가 변화하지 못해서 나의 가족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아메이 사업자로 후원을 못 해냈다. 내가 파트너 후원이 잘 안 된다면 나 스스로를 좀 다시 보아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이야기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네. 리더님들, 스폰서라면 목표가 선명해야 합니다. 파트너가 목표가 없으면 답답하시죠. 그리고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스폰서라는 사람은 원래 선명한 목표를 가지고 선명한 목표를 외쳐야 합니다. 그것이 스폰서가 가져야 하는 제1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폰서가 목표가 선명하지 않으면 파트너들은 방황하게 됩니다. 스폰서십 제1은 목표가 선명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일을 열심히 한다입니다. 스폰서는 무조건 파트너들보다 일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정의 내려볼까요? 일이 뭐죠? 아메이 사업에서 일이 뭡니까? 제가 어느 날 저희 파트너분들께 물어봤어요. 리더님들, 일이 뭐예요?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일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텐코아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리더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책 읽는 거, 음원 듣는 거, 이렇게 줌 미팅 참여하는 거, 아메이 일 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아메이 일 아닙니다. 스폰서님하고 상담하는 거, 파트너들하고 밥 먹는 거, 그거 일 아니에요. 아메이 사업에서 일은 후원입니다. 후원을 위한 만남, 후원을 위한 STP, 후원을 위한 소비자 관리, 후원을 위한 모든 행동들을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STP 후에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파트너를 성공시키는 과정, 팔로우 스루, 이것을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 외에 다른 건 어떤 것도 일이 아닙니다. 아메이 사업이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일 같지 않은 일들을 쌓아야 하는데 거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나 오늘 친구 만나서 밥 먹었어. 나 이 친구들 언젠간 사업을 얘기할 거니까 나 일했어. 사실 아메이 사업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소비자 관리와 후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면서 그것을 일로 승화시키고 싶으면 친구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알려야 되는 거죠. 가끔 안 알리고 친구들 만나시는 분들 있죠. 그거 이순신 아메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내가 하는 일을 알리지 마라. 네. 그건 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스폰서라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메이 사업을 5년을 했을 때, 10년을 했을 때, 오랜 시간 아메이 사업을, 아메이 비즈니스를 진행했을 때 당신의 인생이 어찌 바뀌고 나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비전 제시. 다른 어떤 일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어서 여기에 시간 쓰면 나중에 후회 안 할 것이라는 확실한 비전 제시. 이런 거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파트너가 비전이 흐려서 방황할 때 같이 고민하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야, 내가 보았어. 내가 목격했어. 내가 달성해 봤잖아. 여기까지 오면 당신의 인생은 이렇게 바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비전 제시를 해줘야 많은 파트너들이 답답하잖아요. 터널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아메이 사업이 좀 그런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비전 제시를 해주지 못하면 그건 스폰서로서 자세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비전 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미팅에 빠지지 않고 모든 아메이와 관련된 신간서적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 있어야 돼요. 파트너가 얘기하는데 그런 게 있었어? 이러면 여러분 스폰서로서 자세가 안 되는 겁니다. 가끔 왜 파트너가 스케줄 알려주고 그런 분들이 있죠. 스폰서님 이런 스케줄 있는데 왜 안 오셨어요? 이러면 그런 게 있었나?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 스폰서십이 약한 거예요. 소통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굉장히 적극적이어야 하고요. 소통이 아메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함을 뼈저리게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내가 소통에 서툴다면 소통에 능하기 위해서 소통을 잘하기 위한 책도 보고 소통 잘하는 방법 얘기해주는 유튜브도 보고 소통 잘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소통은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해서는 안 돼요.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하던 그 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가 살면서 부모와 자식과 가족과 소통이 잘못되면 누가 뭐라고 하나요? 소통 잘못할 때 당신 그거 소통 잘못하는 거야 라고 짚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없어요. 단 한 사람, 아메이 사업 스폰서님이 그걸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스폰서 위치에 있는 나조차도 소통에 미숙하다면 그 팀은 좀 앞날이 캄캄하죠. 네. 저는 아메이 사업의 성장은 소통이 생명이라고 생각을 요새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양도 중요하고 퀄리티도 중요하고요. 네. 노력하셔야 돼요. 소통과 관련된 책 한두 권만 읽어보세요. 훨씬 나아져요. 훨씬 나아집니다. 좋은 일 있을 때 무조건 파트너들에게 그 공을 돌리고 파트너를 세우고 가끔 이렇게 막 본인이 나서서 본인이 빛나고 싶어 하는 그 약간 성향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리고 아메이 사업은 내가 빛나고 내가 이렇게 잘 나서고 하는 게 굉장히 장점이기도 해요. 그런 면이 있는 분들이 아메이 사업을 성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폰서고 리더라면 좋은 일 있을 때, 칭찬받은 일 있을 때, 잘한 거 있을 때 파트너 분들을 이렇게 공을 돌리는 거죠. 저는 한 거 없어요. 나의 파트너, 우리 김채원 님이 한 거예요. 김채원 님 아이디어였어요. 저는 한 거 없어요. 김채원 님이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라고 해도 아메이 사업은 당사자의 스폰서가 빛나요. 원래 그래요. 그리고 누군가가 잘해. 그럼 저 사람 스폰서 누구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무조건 뭔가 좋은 일, 칭찬받을 일은 그냥 파트너에게 돌려버리면 저절로 빛난다. 근데 그냥 그거 내가 했잖아 이러면서 나의 공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네, 그런 분들도 있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과 잘하세요? 저 잘 못했거든요. 미안해. 미안해요. 내가 그랬지. 근데 저희 파트너 한 분이 사업을 잘해요. 잘하고 참 그 사람은 팀에 사람이 들어오면 잘 안 나가요.
전 많이 놓치기도 했는데 그 사람은 누가 한 번 들어오면 잘 안 나가요. 인연이 잘 끊어지질 않아요. 저 사람 뭐지라고 가만히 보니까 5번, 6번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일이 벌어지면 그 일이 자기 때문이라고 확 그냥 정의를 내려버려요. 내가 그랬지. 어휴, 내가 또 까먹었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과 잘 안 돼요.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이제 또 나이가 좀, 저는 뭐 당연히 우리 선배님들도 더 많이 계시지만, 예, 사과 잘 안 돼요. 그래도 파트너 분들께, 아우, 미안해. 그 실수를 인정하는 거죠. 아메이 사업은 왜 이렇게 그렇잖아요. 실수를 인정하면 내가 무능하게 느껴지고, 뭐 약간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문화. 근데 또 반대로 어떤 분은 저희 파트너이신데 절대로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사과 안 해요. 분명히 누가 봐도 그 사람의 실수가 명확하지만 파트너들에게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좀 약간 완벽주의 그런 분들이 그러시던데, 그럼 여러분 파트너들이 밑에서 지치더라고요. 너무 인정을 안 하면 지쳐요. 예. 여러분들 건강관리 다 너무 잘하고 계시죠? 예, 이거 제가 왜 넣냐면 그렇게 맨날 아파요, 스폰서들이. 그러면 일이 안 돼요, 아프니까. 아파, 맨날 어디가 아파, 뭐 병원 가, 뭐 어디 치료받으러 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서 맨날.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한 달 내내 온 식구가 다 감염되어 있고. 이러면 여러분 일이 안 돼요. 저는 이 건강관리는 스폰서십에만 넣었어요. 파트너는 좀 아파도 그렇다 하는데 스폰서가 늘 아파요. 늘 치료받아요. 정말 나중에 짜증나요. 너무 아프면, 여러분. 그래서 아프기 전에 관리하셔야 돼요. 늘 피곤해. 늘 아파. 이런 분들은 저는 정말 스폰서로서 자질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프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아파도 빨리 나아야 돼요. 좀 아파도 빨리 낫고 안 아파져야지 아픈 걸 계속 몇 년째 끌고 가. 그럼 여러분, 그 스폰서로서 매력 없습니다. 아팠어? 그러면, 목이 좀 아프네? 그러면 빨리 집에 가서 아세로라시 한 30알 먹고 자요. 그럼 다음날 떨어져요. 반드시 그 감기 떨어집니다. 근데 꼭 그리고 막 아프다고 얘기하고. 자랑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디가 아파서 내가 어쩌라고, 아픈 거 뭐 좋은 거라고 그렇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아픈 거 저는 그래서 좀 아프면 오히려 숨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파트너십. 내가 파트너라면 어떤 자세와 어떤 정신을 가지고, 가끔 스폰서님 제가요 이렇게 다니는데 파트너 후원도 못 하고요. 소비자도 못 만들고요. 너무 죄송해요. 그거 스폰서한테 죄송할 일 아닌데 저는 그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거 다 안 하셔도 되니까 미팅 빠지지 마세요. 소비자를 만들고 파트너를 후원하는 건 여러분 굉장히 프로의 영역이에요. 파트너를 만들고 소비자를 못 찾아서 스폰서한테 미안한 게 아니라 학습에 게으를 때 스폰서는 가장 좌절합니다. 저는 그래요. 어떤 파트너가 예뻐요라고 하면 당연히 한 2년, 3년 됐는데도 공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그건 아니죠. 근데 사업을 좀 해보겠다고 처음 나와서 온갖 미팅에 결석하고 음원도 잘 안 듣고 공부 잘 안 하면서 어쩌다 한번 만나면 제가 사람을 못 데리고 와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스폰서가 가장 행복할 땐 학습에 충실한 자세를 보이는 파트너를 볼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학습에 충실하면 여러분 소비자 찾는 거, 파트너 만드는 거 잘하게 돼요.
순서를 지키셔야 돼요. 학습에 충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결과를 본다는 거죠. 학습에 충실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만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새 그렇게 비교해요. 자꾸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한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해서 더하기 빼기 하는 과정에서 자꾸 언니 누나가 푸는 미분 적분을 보고 어렵다고 한다. 그냥 너는 더하기 빼기나 열심히 해. 그러다 보면 고등학교 문제는 당연히 잘 풀게 되어 있어. 학습에 충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폰서님이 파트너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런 미팅 좀 해볼까요? 우리 이런 것 좀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 사업 잘 되는 사람들은요, 0.1초도 안 돼서, 네, 해요, 스폰서님. 좋아요. 같이 해요. 제가 뭐 할까요? 이러거든요. 근데 사업 안 되는 파트너들은요, 뭐 좀 하자 그러면, 그게 뭐, 될까요? 뭐 하면 뭐 좋을까요? 뭐 시간이 될까? 이게 그냥 실제로 여러분 제가 저희 파트너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사업 잘 되는 파트너들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것을 함께 하기 위한 시동을 걸어요. 사업 잘 되는 파트너들은. 근데 사업이 잘 안 되는 파트너들은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스폰서가 뭘 좀 함께 하자라고 할 때 동의를 잘 안 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까 그 사과와도 연관이 된 내용이기도 한데 파트너는요, 여러분 더 말로 인사를 잘해야 돼요. 스폰서님께. 여러분들 파트너를 스폰서님이 만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또 멀리 떨어져 계시니까 또 미국에 계시고 하니까 여기 한국의 파트너를 스폰서님들이 봐주시기도 하고 하죠. 그럴 때 여러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뭐 스폰서님 가까이 있으니까 가서 만나는 거 당연하지. 스폰서님이 파트너 만났으니까 PV 올리는 거 뭐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주 파트너로서 자세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스폰서님 거기 그렇게 다녀오셨죠? 아우 얼마나 힘드셨을까. 거기 가서 그렇게 하셨어요. 어머 스폰서님 PV가 올라왔는데 이게 웬일이래요. 뭐 이러면서 인사해야 돼요. 여러분 스폰서도 사람이에요. 인사하는 파트너에게 정이 더 갑니다. 말로 하셔야 돼요. 얘 왜 이렇게 오바해 할 정도로 인사해도 너무 오바해서 밉진 않아요. 근데 알면서도 아는지 모르는 척을 하는지 스폰서님이 그렇게 나의 팀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몸 쓰고 시간 쓰고 돈 쓰고 노력하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으면 여러분 일단은요 여러분 할 맛이 안 나요. 맛이 안 나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역시 스폰서님께 말로 표현도 하지만 스폰서님이 뭔가 일을 하고 뭔가 기획을 할 때 또는 스폰서님이 나의 파트너를 후원할 때 스폰서님이 다녀가면 파트너에게 내가 전화해서 우리 스폰서님 왔다 가셨지? 우리 스폰서님 이런 분이시지? 너무 좋은 분이신 것 같지? 아유, 우리 스폰서님이 보기에는 외국인처럼 생겨도 너무 인정 많고 너무 능력 있고 너무 좋은 분이시고 스폰서님 자꾸 만나면 좋은 일 많이 생긴다. 스폰서님이 파트너를 보고 가면 파트너에게 전화해서 회원에게 전화해서 자꾸 이 피드백을 하고 그래서 스폰서님이 나의 팀을 키울 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힘을 보태려고 노력을 해야지 나의 팀이 커집니다. 뭐 스폰서 내가 커지면 스폰서 좋아지니까 스폰서가 하는 거지 뭐 이런 자세로는 여러분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상담은 누가 먼저 청한다? 파트너가 먼저 하는 게 여러분 맞아요.
스폰서가 하자고 할 때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할 때도 있는데 성장을 원하는 파트너는요. 무조건 상담과 코칭을 먼저 손 내밀어요. 코칭과 상담을 원하는 파트너가 성장을 못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잘하던 파트너가 상담과 코칭이 스탑이 되면 그때부터 사업이 내려가더라고요. 그 희한하죠. 소통의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 위치에서 나의 스폰서와 나의 파트너와 그리고 나의 스폰서, 나의 파트너 이 세 명이죠. 위와 아래도 흘러야 돼요. 실제로 나의 위와 나의 아래가 절대 이 만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심리는 저는 뭔지 아직까지도 20여 년간 제가 연구를 해도 모르겠는데 스폰서가 나의 파트너와 만나서 뭔가 상담하고 같이 이렇게 뭔가를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막 모르게 만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러면 그 완전히 콩가루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흘러야 됩니다. 흘러야 돼요. 위에서 아래에서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메가3 역할을 해야 돼요. 흘러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메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 꼽으라고 하면 오너십을 반드시 넣습니다. 오너십이라는 건 사업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메이 사업의 주체는 파트너도 아닙니다. 스폰서도 아닙니다. 바로 나입니다. 그것이 오너십이죠.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 오너십인데 그것이 지멋대로 하는 건 아닌 거죠. 내가 오너인데 내가 내 사업 내가 알아서 하는데 이 미팅 안 가고 나 저 미팅 갈 거야. 스폰서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해도 이거 내 사업이잖아. 라고 하면서 시스템에 어긋나게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오너십이 아니라 시스템에 입각해서 여러분 시스템은 뭐예요? 스폰서의 말이 시스템입니다. 스폰서님의 말씀이 시스템이에요. 그럼 스폰서님, 저 오늘 A라는 미팅 갈까요? B라는 파트너 만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판단이 안 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었거든요. 정말 5만 년 만에 약속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겠다는데 스폰서님이 사업 초기입니다. 그 5만 년 만에 만나는 선배 만나지 말고 미팅을 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언니를 만나서 사업을 시킬 건데 그리고 난 미팅 안 가도 사업할 건데 너무너무 스폰서님의 그 가이드가 마음에 안 들고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난 언제까지 미팅만 가. 나 이 언니 만나서 사업시켜야 돼. 그랬는데 그냥 미팅을 갔어요. 왜? 스폰서님이 시스템이니까. 지금은 알죠. 제가 그 5만 년 만에 만나는 언니 만나봤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때 미팅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웠으므로 지금의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죠. 특히 사업 초기일수록 스스로 행동하되 시스템의 가이드를 따른다. 스폰서님이 미팅 가라 그러면 스폰서님이 데리러 안 와도 혼자 간다. 이게 스스로인 거죠. 꼭 스폰서님이 차 가지고 라이드 오면 가고 라이드 안 오면 안 가고 이런 분들이 있죠. 그건 스스로가 아닌 거죠. 스폰서님이 데리러 안 와도 스폰서님보다 먼저 가서 스폰서님 자리를 맡아주는 거 어때요, 여러분? 전 그렇게 했거든요. 스폰서님보다 먼저 가서 스폰서님의 자리조차 내가 맡아주는 거. 그런 거 어때요? 그게 스스로죠. 나의 네트워크에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자, 이런 말은 조금 아플 수 있는데 저희 파트너에게도 해요. 당신 안 만나고 나 만났으면 성공했을 텐데 당신 만나서 성공 못하면 어떡할 거냐.
꼭 그 사람 나 줘라.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후원 안 할 거면 절 주세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나의 네트워크, 회원과 비회원과 소비자와 모두가 다 네트워크이죠. 그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메이 사업의 복제의 원본은 스폰서님도 아니고 파트너도 아니고 납니다. 가끔 우리 스폰서는 목표도 없고 우리 스폰서는 뭐 SP도 안 하고 저러니까 우리 팀이 뭐 되겠어? 스폰서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SP의 본을 보여주시면 돼요. 그게 그렇게 보여주고 싶으면 내가 보여주는 거지, 스폰서님은 스폰서님 일 뿐이고 내 사업의 복제의 원본은 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와 똑같은 파트너가 나온다. 좋으세요? 덜도 말고 딱 나 같은 사람만 다 나와라. 좋을까요? 좋으실 수 있죠. 좋을 수 있죠, 당연히. 근데 곤란한데 이런 분도 계시죠. 저희 파트너 물어봤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절대로 안 된다고. 나랑 똑같은 사람 나오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먼저 인사한다. 여러분, 잘 되는 식당 가면 손님이 인사하죠. 근데 손님이란다, 죄송합니다. 잘 되는 식당 가면 주인이 인사하죠. 손님이 인사하지 않죠. 오너는 인사해요. 여러분, 인사 중요합니다. 저는 인사를 배우질 못해서 저는 아메이 성장에 굉장히 리스크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인사 중요합니다. 사업 잘하는 분들 보세요. 저기 한 500m 멀리서 달려와서 인사하죠. 아주 부담스럽죠. 그런 분들이 성장해요. 인사하고 성공할까요? 인사 안 하고 그대로 살까요? 네. 인사하는 게 낫죠. 같은 의미로 웃는 얼굴, 바탕 표정. 내가 평생 안 웃고 살았는데 웃고 살아야겠어? 네. 안 웃으면 여러분 사업 안 돼요. 웃어볼까요? 여러분들? 네. 웃어야 돼요. 입꼬리가 올라가야 된다면서요. 눈꼬리와 입꼬리가 만나야 된다면서요. 웃어야 돼요. 안 웃는 것이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웃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력해야죠. 잘 되도록. 안 될 때 있죠. 자, 저에게 아메이 사업을 해온 시간을 통틀어 잘 될 때와 안 될 때를 확률로 표시하라 하면 9대 10이에요. 9대 1이에요. 90대 10입니다.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전반적이에요. 굉장히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전반적으로 흐르는 게 이 사업이에요. 그리고 된다, 되겠다, 잘 되네라는 느낌은 10밖에 안 돼요. 제가 좀 이상하게 말했죠.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90이에요. 90이에요. 숫자가 나오면 제가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해요.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90이에요. 전반적으로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느끼면서 하는 일이에요, 이 일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속에서 좀 된 애가 조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전반적이죠. 그게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100만 원, 1000불을 받는다면요. 글쎄요, 우리나라 한국의 실정은 그렇습니다. 100만 원이면요. 통장에 25억을 넣어놔야 돼요. 현금을 25억을 넣어놔야 받는 돈이 1000불입니다. 100만 원입니다. 현금을 25억을 은행에 예치하는 게 쉬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알바를 해서 받는 1,000만 원과는 다른 거라는 걸 인식하셔야 오너십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알바 그냥 후딱후딱 일주일 몇 번 뛰면 1,000불 나오죠? 이건 이렇게 조금 하면 1,000불이 나오는데 아메이 1,000불 만들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아메이 1,000불은 현금 25억을 예치해 놓은 것에 대한 1,000불이에요. 현금 25억 예치하는 거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말을 해야 맞다니까. 그때 오너십이 발휘가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성공의 적은 고단함이 아니라 지루함이다. 그 KT의 임원으로 계셨던 그 김수정 님이 쓴 책에 나와요. 제가 너무 맞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파트너분들에게도 얘기해요. 아메이 사업하면서 결정적으로 뭐 사업에 리스크가 생겨서 힘들어지는 분은 본 적이 없어요. 단지 지루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90%에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뚫고 나가는 그 시간이 지루하기 그지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똘똘 뭉쳐야 돼요, 여러분. 똘똘 뭉쳐야 됩니다. 5, 6, 7, 8. 스폰서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자주 보고 자주 얘기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5, 6, 7, 8을 아주 더운 거 모르고 지나가야 돼요. 제가 저희 파트너분들께 물었어요. 우리가 뭐 집중, 초집중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초집중이 뭐예요? 집중이 뭡니까? 집중하라면서요. 집중하면 성공한다잖아요. 집중이 뭔데요?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뭐예요? 채팅창으로 남겨주셔도 돼요. 집중이 뭐예요? 몰라요, 설마? 초집중하면 성공한다면서요. 초집중해야 성공한다면서요. 딴짓 안 하는 거. 몰입. 근데 몰입이 뭐냐고. 집중해서 후원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후원하는 것이다. 네. 네.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집중해서 후원하는 것이다. 또 다른 생각 안 들고 아메이만 생각하는 것. 아메이만 생각하는 것. 또 초집중이 뭐예요? 어떤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것. 가지치기. 미치는 것. 미치는 것. 네. 저는 그렇게 정의 내렸거든요. 목표를 정확히 세우고 그것을 이루는 것. 여러분들에게 맞는 목표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SP고, 누군가는 15%고, 누군가는 에메랄드고, 누군가는 플래티늄이고, 각자 수준에 맞는 목표라는 게 있을 거예요. 각자 수준에 맞는 목표는 스폰서님과 정하는 것이고요. 정해진 그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는 것이 초집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막연해요. 몰입, 딴짓 안 하는 거, 딴짓이 뭐고 딴짓이 아닌 게 뭔데. 저희 파트너분들도 죄송합니다. 이은지님. 저희 파트너분들도 제가 뭐가 초집중이에요? 그랬더니 탱코화 하는 거예요. 탱코화는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초집중이 아니죠. 뭐가 초집중이에요? 했더니 뭐 STP 하는 거. STP 하는 거는 하는 거고 초집중은 아닌 거죠. 저는 3월에 SP를 해서 3, 4, 5, 6, 7, 8, 9월에 플래티늄이 됐어요. 6개월을 연속해서 플래티늄을 달성했습니다. 근데 그 6개월 플래티늄이 되고 나서 제가 세레그가 독립을 했어요. 6개월이 지나서 세레그가 독립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제 파트너분들을 보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여름을 싫어하고 정말 더위를 못 견디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3, 4, 5, 6, 7, 8 그 6개월이 더웠던 기억이 전혀 없어요. 제가 플래티늄이 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매달 6번의 천만점을 하면서 그 계절이 여름이었는지 몰랐습니다. 그게 초집중이에요, 여러분. 초집중해서 인생을 바꾸겠다. 5, 6, 7, 8, 4개월 동안 나의 인생을 바꿔보겠다. 일단 목표가 있냐고요. 그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초집중이지, 뭐 가지치기 하는 것, 뭐 다른 생각이 안 들고 아메이 생각만 하는 것 다 맞아요. 생각만 하면 뭐한 아메이 생각. 그건 초집중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 초집중할 수 없어요. 어떤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것? 노력이 어디까지가 노력이고 어디까지가 노력이 아닌 건데요. 여러분, 숫자로 싸워야 돼요. 결과를 내려면 숫자로 싸워야 돼요. 5, 6, 7, 8 내가 어느 핀 그러려면 어느 정도의 점수, 그 점수를 위해서 매주 몇 번의 STP를 하고 몇 번을 사람을 만나고 매 순간 모든 목표에 숫자가 달려 있어야 돼요. 열심히 하는 거. 5번은 열심이고 1번은 열심이 아닌가요? 숫자가 없으면 여러분 모든 성장은 공허해요. 아시겠죠? 예, 제가 너무 우리 김선기 리더님, 윤미선 리더님, 제가 저희 캐나다의 스폰서님들이세요. 스폰서님 두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아끼는 스폰서님들 팀에 제가 저희 식구들한테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저희 식구들에게 하는 얘기를 한 거고, 저는 돈 조금 더 벌려고 아메이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 인생, 제 가족의 인생,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좀 더 좋아지게 하고 이렇게 좀 확 신분 상승하게 하고 싶은 느낌, 그런 것으로 아메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는 매 순간 아메이가 우선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했는데 너무 성장을 잘했어요. 너무너무 성장을 잘하고 저는 아메이만 미쳐서 했는데 왜 아이들이 잘 자랐죠?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리더님들 5, 6, 7, 8 꼭 초집중하는 다시 안 올 22년도 5, 6, 7, 8. 와, 나 그때 진짜 더운 거 몰랐어. 나 하나도 난 기억이 없어. 이렇게 보낼 수 있는 5, 6, 7, 8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시간이 다 됐네요.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